안녕하세요. 김희윤입니다. 여러분은 신라시대 충신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왕의 동생을 구하러 일본으로 건너가 순국한 박재상 공을 누구나 떠올리실 텐데요. 그런 남편을 그리다 숨진 치술 부인에 대한 설화가 깃든 산이 우리 울산에 있다고 합니다. 어떤 애틋한 사연이 깃들어 있는지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1500여 년간 전설을 간직한 산. 한 신라 여인의 한이 맺힌 산이 바로 치술령입니다. 선생님 역시 산행은 가을 산행이 최고인 것 같아요. 단풍이 그렇죠. 너무 예쁘고 나무들도 저 나무는 뭐예요? 엄청 크네요. 참나무, 떡갈나무, 굴참나무, 갈참나무, 또 올라가면 서나무 종류가 또 많아요. 서나무 많다. 엄청 다양한 종류가 있구나. 와, 단풍이 너무 예쁜데요. 전설을 찾아 떠나는 길, 가을 낙엽이 반갑게 맞아주는데요. 1500여 년 전 이 길을 오르던 치술 부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궁금해집니다. 저는 요 자리가 옛날에 그 망부 치술샘이라는 자리입니다. 오, 신라 물이 때, 있어요. 물이 나오잖아요. 네. 옛날에 신기하다. 그 치술령 치술부인하고 딸 두 분이 올라가면서 여기서 목을 축이고 물을 딱 마시고. 그래가지고 올라갔다 하는 샘인데 지금 거의 맞춰 있지만 물이 나오잖아요. 오, 네. 신라 때 촉촉하게 샘. 물이네. 치술령으로 오르는 길. 옹달샘마저 옛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치술 부인에 대한 궁금증만 더해집니다. 아이고, 근데 이제 다 도착하지 않았을까요? 요 바위가 있잖아요. 여기 네. 망부석입니다. 망부석. 이게 그 망부석이에요? 이제 오. 망자가 보이잖아요. 망부석. 그런데 예. 딱 밑에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이 보이네요. 예. 치술봉 정상 조금 아래 치술령이 있습니다. 올망졸망한 바위 3개가 등산객을 반가이 맞아주고 있는데요. 1500여 년 전 치술봉을 오르던 치술 부인이 쉬어간 곳, 바로 치술령입니다. 선생님, 돌에 진짜 글씨가 새겨져 있네요. 저게 망부석인가요? 예, 망부석. 발알망자, 제압이부자, 돌석자. 그래서 그 옛날에 박재상 부인이 우리가 이제 이 돌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저 글 자체는 이제 1979년에 울산 향토문화연구회에서 새겼습니다. 새겼고, 그래서 그 바위는 아주 오래된 바위다. 치술령에서 왼쪽으로 눈을 돌리면 저 멀리 동해가 보입니다. 동해 저 너머에는 왜국이 있는데요. 맑은 날에는 이곳에서도 보인다고 합니다. 이 풍광이 너무 좋네요. 좋죠. 네. 그래 보면 저쪽에 저 앞에 보이는 봉우리, 네. 저게 이제 국수봉입니다. 국수봉이요. 국수봉 저 팔분 능선에 가면 어느람이 있습니다. 어느람은 옛날에 이제 눌지왕이 이제 박재상을 위해서 부인을 위해 세운 절. 그걸 어느람이라고 동경작기나 여러 기록이 전해 오거든요. 어느람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반대쪽으로 가봅시다. 반대쪽으로 보면 저 맞은편에 보이는 능선 있죠. 네. 저기 이제 연화산입니다. 연화산. 그 신라 향가 연화산가라는 아주 유명한 신라 향가 무대 이제 향가의 그 전설이 있죠. 그죠? 네. 전에 오는 연화산가고. 여기 올라오니까 국수봉, 연화산이 신라의 역사가 한눈에 다 보이네요. 예, 그렇죠. 옛날에 뭐 천수백 년 전에 그 여기 신라 사람들이 살면서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그 치술부인, 그 박재상의 부인이 바로 이제 여기가 짐작컨대 아마 이 실성왕하고 관련이 되는 것 같아요. 실성왕하고 그 왕족들 옛날에는 경주니까 왕경지니까 그분 이 살면서 이제 자기 친정 곳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 이래 남편이 그리울 때마다 올라왔다는 거죠. 계곡을 따라 올라와서 일본을 바로 마음이 풀리니까. 그래서 그 남편을 그리운 애틋한 정이 이제 이 계곡에 담겨 있다. 그래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딸을 데리고 힘겹게 산을 올라온 치술 부인. 남편을 기다리다 끝내 바위가 되었는데요. 신기하게도 새 바위가 그 형상을 닮아 있습니다.
여기 말고 또 다른 망부석이 있나요? 예, 그거는 이제 이 바위가 이래 솟은 바위가 아니고 그냥 축대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오. 경주 쪽 바위인데 그 이래 그 위에 서서 이제 이 동해바다를 볼 수 있다. 아. 그런 망부석이 또 하나 있어요. 뭐 호동뭐 이거 제2망부석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그 전망대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망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 뭐 일본을 바라보고 남편을 외쳐 부르다면 그곳일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1망부석, 그건 제2망부석. 그다음에 그 사이에 정상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뭐 목놓아 불렀다고 그런 얘기가 전해오지요. 치술령이 아닌 치술봉 꼭대기 아래 커다란 바위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동해가 더 잘 보이는데요. 멀리 외국을 바라보며 애태우는 치술 부인의 안타까운 모습이 자꾸 아른거립니다. 그렇지 않나요? 와, 선생님 여기도 풍광이 정말 예. 좋은데 예. 여기도 큰 바위가 하나 있네요. 예. 이거 이제 이걸 경주 쪽에서는 경주 망부석이라고 그래요. 아.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걸 망부대지 어때? 이래 바위 자체가 이제 대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망부대라고 하는 게 맞는데 어쨌든 경주 쪽에서는 망부석이라고 이래 부릅니다. 그래서 울산 쪽에는 우리가 보면 이래 여러 가지 바위 올망졸망 있잖아요. 네, 사람 네, 모양도 네. 있고 하니까 망부석이라고 뭐 그쪽이 더 할 수가 있고 여기는 이제 대신에 전망이 좋다. 동해 바다가 보이고 저 보이잖아요. 동대 산맥에다가 아, 네. 넘어에도 동해 바다 보이고 또 그 너머는 일본 땅이고 아. 그래서 이게 참 여기서 보면 뭐 전망은 좋지요. 이제 특히 맑은 날 보면 참 멀리까지 보이고. 치술봉 아래 망부대에서 바라본 동해의 풍경입니다. 동대산맥 넘어 외국으로 건너간 치술부인 남편 박재상공이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왜 일본에서 죽었을까요? 선생님, 치술 부인이 네. 오매불만 기다리신 박재상은 어떤 분이신가요? 박재상은 이제 그분이 신부는 네. 그 신라 보면 이제 파성의 오세손이고 그다음에 아도 갈문왕의 손자고 파진참 물품의 아들이다 이래 돼 있죠. 네. 그 분명히 이제 삼국사기에도 나와 있고 이제 그러니까 이 눌지왕 이제 저기하고 나서 자기 동생을 찾아오려고 그랬죠. 한 분은 이제 복호 왕자는 그 고구려에 이제 볼모로 가 있고 자기 둘째 동생은 이제 미상은 그 이제 일본에 외국에 볼모로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생을 찾아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신라의 인재를 이제 구합니다. 사신으로 갈 사람을 구하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의 온산이 삼양주간 박재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삼양주간은 이제 가는 이제 그 신라 외위인데 그 지역에 이제 뭐 하나의 촌장이나 뭐 이런 급이 되죠. 상당히 이제 외위직인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일본에 갔죠. 418년에 거기 가서 이제 그 왕을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왕이 잘 보여가지고 내가 신라에서 도망을 왔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속이고 그 자기가 이제 그 미산 왕자 가깝게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기회를 보다가 드디어 어느 날 이제 적절한 그 기회에 이제 그 자기가 이제 눕고 미산 왕자를 바다로 내보낸 겁니다. 강구리라는 사람의 배를 태워가지고 그때 일본에 뭐 신라인들이 많이 와 살았어요. 도레인들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중에 이제 상인이 이제 강구리였는데 그 사람 배를 타고 돌아온 거죠, 그죠? 대신에 박재상은 잡혀가지고 이제 그 일본 그 왕이 이제 고문을 했죠. 이 사람이 원체 사람 똑똑하니까 내 신하가 되면 살려준다. 그래 했는데 이제 박재상이 나는 신라의 뭐 개나 돼지가 될전정 절대 뭐 항복을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소살 불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메산 왕자는 돌아왔고 박재상은 거기서 이제 순국을 했죠. 치술봉 정상에서 치술부인과 관련된 유적이 있습니다. 바로 신모사지 비석인데요. 왜 이곳에 신모사란 사당이 있었을까요? 궁금해집니다. 선생님 여기 신모사지라고 써 있는 비석이 있네요. 예. 네. 그 신모 사당이 있던 터라는 뜻입니다. 신모 사당이.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신모사 사당이 집이 네. 그 신라 때 이후로 참 거의 뭐 한 1900년대까지 여기 엄청 오래 있었습니다. 있었네요. 굉장히 오래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 마을 1960년대 실때까지도 신모 사당이 있었는데 이게 사라졌습니다. 그래 천수백 년간 여기서 이제 왜 이 사당이 여기 있었냐 하면은 네.
그 이분이 물론 이제 그 박재상 부인이 이제 한을 품고 그 망부석이 되고 그런 역사가 있어 그분의 그 영혼을 위로하는 것도 있지만 이분이 중요한 역할은 기우제 때문에. 기우제요? 예, 울산부 이래 자료를 보면 기우제를 지내는 것이 울산에 한 몇 곳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이제 이 치술령 정상 신모사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이쪽 사람들이 기우제를 와서 지내요. 지내면 그 돼지를 큰 돼지를 한 마리 잡아요. 제사를 지내면 비가 막 내려 비가. 그래서 사람들이 내려갈 때 비를 맞고 다 내려 항상 비를 맞고 내려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목적이기 때문에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에 이 사당이 유지가 된 거죠. 애틋하게도 돌이 된 치술 부인을 기리는 사당이 신모 사당인데요. 남편을 잃은 애달픈 부인의 한을 달래기 위해서 지어진 것이겠죠. 망부석이 된 치술 부인의 혼과 관련된 재미있는 설화도 있습니다. 치술 부인에 대한 설화가 또 있다면서요? 있지요. 네. 그래서 그 이제 은어람하고 비조 말설한데 네. 그 박재상 부인이 이제 그 바위가 됐잖아요. 그 네, 망부석이 되고 난 망부석이 다음에 근데 그 호는 바위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새가 됐어요. 새가 되고 홀 날아가서 어디로 가냐 비조로 날아갔다. 비조 마을. 날비자 세조자거든요. 비조 마을이 있습니다. 마나리에. 네. 그 마을에 잠시 쉬었다가 그 사람들이 보니까 새가 와서 새가 쉬더라. 그래서 어느람에 동굴로 들어갔다 그래요. 어느람이라고 지금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어느람에 들어가서 이제 어느람이라는 절이 또 우리 동경 잡기라든지 여러 기록에 나오는데 그곳은 이제 그러니까 신라 눌주왕이 박재상의 부인을 위해서 세운 절이라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창건이 됐다고 그래요. 그럼 새가 돼서 어느람에 숨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어느람에 가시면 그 굴이 있습니다. 그 용왕굴이라고 있는데 안이 접 깊어요. 그 안에 이제 어느라는 게 20원자 세월자거든요. 새가 숨는 절, 암자지요. 네. 그래서 새가 홀 날아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박재상 부인의 영혼이 새가 되어 그 안에 들어가서 계신다. 신라 천령 역사에 가장 충직했던 신하 박재상 공과 남편을 그리다 돌이 된 치술 부인이 울산 사람이라니 안타깝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한데요. 저 멀리 치술 부인이 변한 새가 지금도 남편을 찾아 날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저만의 생각일까요? 네, 오늘 치술 부인이 망부석이 된 치술령을 찾아왔는데요. 이 치술령이 우리 울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우리 치술령은 그 박재상과 이제 그 신모 김씨 부인의 넋이 어린 곳 아닙니까, 그죠? 네. 그 우리가 박재상의 그 충효 열리라 네 가지 그 충신 효자 열려 의인이다. 그 정신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치술령이니까 한번 우리 시민들이 자주 한번 찾아와서 보는 것이 좋으리라고 여겨집니다. 네. 오늘은 향토사학자 이양훈 선생님과 남편을 그리다 숨진 치술 부인의 설화가 담긴 치술령을 찾아와 봤습니다. 만고충신 박재상의 충성심과 남편을 그리는 치술 부인의 그 그리운 마음은 수백 년이 지나도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깃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 치술령 한번 찾아와 보시는 건 어떨까요?